분명히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현관문 앞에서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차 열쇠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요? 주머니를 뒤지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결국 열쇠는 엉뚱한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순간 밀려오는 당혹감과 스스로에 대한 원망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지난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4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손을 맞잡으며 그분들이 겪는 망각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떤 영미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연구한 제 진심 어린 비법을 여러분께 오롯이 나누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빛바랜 연구실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72 세박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지요. 그분은 평소 수만 번 다니던 집 주소를 갑자기 잊어버려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낙엽처럼 벌벌 떠셨습니다. 평생 지성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에 제 마음도 참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박 교수님은 초기 치매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으로 진단서를 꽉 쥐시던 그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 어떤 비싼 약으로도 뚜렷한 차도를 보지 못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교수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예전에 그 불안하고 초점 없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끈 열쇠를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묻는 저에게 교수님은 아주 소박한 재료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왔기에 교수님이 맞이한 그 회복의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내 삶의 소중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바스러져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 함께 웃으며 여행했던 그 푸르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안개 속으로 희미해지는 건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은 박 교수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치 안개가 거치듯 답답했던 머릿속이 환하고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가장 먼저 수십만 원짜리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시곤 합니다. 식탁 위에 굴러다니는 이름 모를 약병들,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어려운 이름의 성분들을 찾아 헤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들에 매달리시곤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뇌가 굳는 거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포기하고 사십니다. 다 늙어서 어쩌겠어라며 무기력하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뇌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신 채 말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광고 속 비싼 약이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체념은 결코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헛된 노력을 하셨던 건 뇌가 기억을 잃어가는 진짜 원인을 모른 채 겉만 만지는 대처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십 년간 쌓인 소중한 추억의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서관 천장의 전등이 하나둘씩 깜빡거리더니 힘없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등이 꺼지니 정작 필요한 책을 찾으려 해도 어둠 속에서 손만 더듬거릴 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여러분의 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어두워서 찾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도서관의 전등을 다시 환하게 켜는
에너지가 바로 뇌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가 쇳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듯 뇌세포도 수분이 빠지고 바짝 메마르면 서로 소통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먼지 쌓인 서가 사이로 희미한 전구가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메마른 뇌를 다시 적셔주어야 합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처럼 우리 뇌의 60 이상은 사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막이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야 기억의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는데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부족해지면 이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드셨던 비싼 영양제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집의 기초는 무너지고 있는데 비싼 가구만 들여놓으려 한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의 기초공사인 세포막 복구를 건너뛰고 기능만 억지로 깨우려 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캄캄한 기억의 도서관에 환한 전등을 다시 켜줄 황금 연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장 보러 가시는 그 정겨운 전통시장, 그곳에서 나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떠올려 보세요.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물 무칠 때 쓰던 진한 갈색의 들기름이 아니라 볶지 않고 그대로 짜내어 병에 담길 때 찰랑거리는 소리가 날 것처럼 맑고 투명한 영롱한 황금빛을 띠는 바로 그 생들기름 말입니다. 이 작은 병 하나의 뇌를 살리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기름 중에 들기름일까요? 참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는데 말이죠. 뚜껑을 열었을 때 코를 톡 쏘는 강한 향이 아니라 은은하고 신선한 풀향기 같은 고소함이 느껴지는 이 들기름 속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은 전 세계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유량이 단연 1등입니다. 이 놀라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시 뇌로 달려가 딱딱하게 굳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마치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며 다시 폭신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뇌가 다시 생기를 찾는 것이죠. 세포막이 이렇게 말랑말랑 유연해지면 뇌신경들 사이의 대화가 다시 활발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두컴컴한 도서관에 깜빡거리던 전구가 탁 하고 다시 환하게 켜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과학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들기름은 마치 깨끗한 혈관 청소부처럼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뇌 구석구석까지 시원하게 배달합니다. 뇌에 영양 가득한 신선한 피가 돌기 시작하니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던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화려한 통에 든 수십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 한 통보다 우리 부엌 천장에 소박하게 자리한 이 신선한 생들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뇌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예부터 들깨를 귀하게 여긴 데에는 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은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귀한 보약을 어떻게 먹어야 뇌세포까지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황금 비법을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생들기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볶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색깔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던 진한 갈색이 아니라 햇살처럼 맑은 노란빛 혹은 연한 황금빛을 띠는 것을 고르셔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뜨실 때는 반짝이는 쇠숟가락은 잠시 옆에 두시고 나무나 유리 혹은 도자기로 된 숟가락을 준비해 주세요. 좋은 기름이 쇠와 만나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뇌를 꼭 닮은 신선한 호두 한 알도 함께 두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서 우리 몸이 이 귀한 영양소를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인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비워진 위장이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바로 그 황금 시간대죠. 아침 햇살이 부엌에 스며들 때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들기름 병을 꺼내세요. 그리고 준비한 숟가락에 들기름을 정성스럽게 한 스푼 따릅니다. 황금빛 기름이 숟가락에 찰랑거리며 담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뇌에는 딱 이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들기름을 입에 머금으세요. 바로 꿀꺽 삼키지 마시고 그 부드러운 기름의 질감을 입안 가득 느끼시며 혀와 잇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천천히 굴려줍니다. 뇌가 이 귀한 선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약 30초 정도 머금었다가 천천히 목 뒤로 넘기세요. 혹시 살짝 느끼하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감각 하나하나가 뇌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감싸고 복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참 기분 좋은 순간이 될 겁니다. 기름을 삼키신 직후에는 아까 준비해 두었던 호두 하나를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미하듯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입안에서 고소하게 퍼지는 호두의 풍미가 들기름의 미미한 느끼함을 싹 잡아줄 거예요. 호두를 씹는 경쾌한 소리가 귓가를 맴돌 겁니다. 호두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 들기름과 섞일 때까지 충분히 씹어주세요. 입안 가득 고소한 풍미가 머무는 이 과정 자체가 뇌 혈류량을 늘리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활발하게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의 아침 뇌 건강 루틴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굳이 호두를 함께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들기름 속의 알파리놀렌산과 호두의 풍부한 비타민 E가 만나면 흡수율이 마치 깜빡이던 전구가 환하게 빛을 내듯 크게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호두가 들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뇌 속에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소중한 뇌에 단단하고 튼튼한 방탄복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들기름이 뇌세포를 위한 귀한 재료를 공급하면 호두는 그 재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불을 지펴주는 셈이지요. 두 재료의 시너지가 여러분의 뇌를 더욱 강력하게 지켜낼 겁니다. 만약 아침에 기름만 생으로 드시는 것이 너무 거북하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부드러운 반숙 계란 프라이 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넉넉히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단 한 달만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마치 달력의 동그라미를 쳐나가듯 깜빡 잊는 건망증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습관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두시거나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들기름병을 두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부엌 조명이 켜지듯 잊지 않고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한 영양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분도 채에 걸리지 않는 소박한 아침 습관으로 다시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뇌 신경망을 느끼며 여러분 뇌의 골든타임을 힘껏 지켜내십시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경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산패되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름에서 시큼하고 퀴퀴하거나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절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아주 약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구매하시면 반드시 검은색 비닐이나 호일로 병을 꽁꽁 감싸서 차갑고 어두운 냉장실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하신 후에는 산패가 진행되기 전에 가급적 한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혈전용해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담석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위장이 약해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지한 전문가의 목소리로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혹시 들기름을 생으로 드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아주 바삭한 생김을 살짝 구워서 들기름과 소량의 간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입맛을 돋우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듬뿍 넣어 조리하셔도 그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망치는 주범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공식용유로 튀긴 음식들입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튀김 요리는 뿌연 연기처럼 우리 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정제유는 우리 뇌에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고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뒤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방해꾼입니다. 오늘 당장 방송을 끄는 대로 주방으로 가셔서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습관처럼 쓰던 누런 식용유 병들이 줄지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병들이 아깝다고 계속 드시는 건 어쩌면 내 기억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을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그 퉁명스러운 소리가 오히려 내 뇌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가장 경쾌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야 비로소 좋은 것이 채워질 자리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뜻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귀여운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옛날 이야기도 술술 풀어내는 여러분의 모습 어떠십니까? 기억이 선명해지면 희미했던 인생의 색깔도 다시 총천연색으로 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현관문을 나설 때 내가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두리번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머릿속이 맑고 시원해지는 기분 느껴지십니까?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고 보고 싶은 친구들을 기쁘게 만나는 그 활기찬 미래가 바로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동료로서 제 마지막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 기능은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꼭 챙기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10년 뒤 내 건강을 결정짓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막막했던 여러분의 노후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